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양해하시고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개인 인생에 철저히 하시고, 일단 질문하더라도 나한테 반경 1m 떨어져가지고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 평균은 보니까 역시 남아야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잘 하고 계시고요. 평균은 68.6이고, 최고 점수가 85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여러분. 물론, 3회하고 4회는 좀 이제 전형적인 출제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1회, 2회가 좀 어려웠었고, 응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었었고, 3회, 4회는 전형적인 출제 형태인데 또, 역시 3회에서는 또, 1, 2회에서 또 출제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은 것을 문제를 또 넣은 것도 있고, 또 4회, 4주차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4주차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도 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목사님이 끝날 때 집에 가려고 하면 축복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합격을 또 기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악수도 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또 애프터 서비스 또 합격한 이유를 또 대비해서도 그렇고, 다음 주에 수업을 나오신 분들은 전화번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안 알려주는 거 알죠?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 엄청 귀찮아요, 여러분들. 알려주면 누구 알면은 아주 그냥. 그래서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인생 상담을 못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엄청 바쁘고 힘들고, 일단 인생 자체가 내가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인생 상담 못 해드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헷갈리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자 메시지 광명 누구라고 남겨놓으시면 바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의 기쁜 소식 또 나중에 또 시험 끝난 후에 전해주시고, 11월 아마 한 둘째 주 정도에 제가 11월 둘째 주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제 카페 모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제 강의 들었던 분들 또 같이 이제 모여서 산행은 아니고 그냥 그냥 산책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연락처를 주면은 제가 또 공지도 개인적으로 또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 카페에다가 이제 공지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 둘째 주 일요일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같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못했지만, 자, 여러분 3회에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죠, 여러분들. 마지막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연락처도 알려줄 거니까. 자, 3회 한번 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니까 여러분요. 다음은 부동산에 관한 세목 중에서 조세 수입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세 나왔다. 교교농. 찌죠, 여러분들? 그죠. 국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내주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찌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럴 때, 자, 여기서 목적세면서 부가세인 지방세 그러면 누이집자식이냐 떠올라야죠? 지방교육세는 누이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는 누이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답은 지방세니까, 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보충자료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2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관련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예전에 19회인가 18회인가 시험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저 똑같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각 세목별로 납기에 신고기한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증여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부터 언제예요? 60일에 신고납부.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라고 그랬어요? 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9개월,
자, 이거 있잖아요. 근데 증여는 언제다? 60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2번 지문은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9페이지 참조고, 주택의 건축물분 납기는 매년 7월 16일, 30일. 나머지 주택의 부속 토지분의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틀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거 2번 보니까 꽤 많이 틀렸는데, 자, 주택분 재산세 여러분요. 자, 건물과 토지 항상 주택은 하나로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합산해서 자,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주택 세율 정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세액에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이렇게 하는 거지. 예? 부가징수할 세액에. 그런 거지.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7월 달, 주택의 토지 부분은 9월 달.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납기 헷갈리면 안 되고요. 또 재산세 납기는 주택분 납기는 뭐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택이든 납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다만 부가징수할 세액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법정 시효 기한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요. 그래서 상속 증여 포함이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는 거. 음식 기간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추가 신고 납부 기간 빼놓고는 기간 안 나옵니다. 등록면허세는. 4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게 이거 또 나왔네.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편 예정 중기한은 양도리 속한다는 말을 몇 개월? 3개월. 이건 뭐 어느 사람이 뭐 문제를 모의고사 출제하든 계속 전국모의고사 출제하든 뭘 해든 나오고 있죠.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부담부 증여. 5번 종합부동산세 법정 신고기한은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연도 12월 15일이다는데 종부세는 원칙 부과과세 하는데 관할 세무상의 세금 계산에서 매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다만 거기서 날랑고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이니까 이거 12월 15일이죠? 네, 자, 그래서 5번도 맞고 2번이 틀렸습니다. 항상 주택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3번 문제 보면 보충자료,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 우리 납세분 성립 확정에서 성립과 확정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했습니다. 1번 지문요. 1번 지문은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은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그 지방세, 과품가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한 경우 지자체장은 그 지방세, 과품가세를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기한 후 신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들어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기한 후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기한 경과하고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깎아주고, 과서 신고 아니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해주고,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앞선 회차에서 계속 나왔고. 절 보세요. 다만 있잖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물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납세무자가 납세물을 확정해요. 근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납세물 확정 권한은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뒤늦게 기한 후 신고했다고 해서 기한 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물 확정된다. 틀립니다. 앞선 회차에서 나왔었는데 납세문자 기한 후 신고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 지자체장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여러분 그냥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죠. 예? 그래서 양도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틀렸습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양도세는. 근데 자, 요거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그래서 2번 앞동네 틀렸고요.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금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뒷동네는 맞네요. 자, 납세금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를 떠올려야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까? 양도세는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야. 맞습니다. 3번 종부세는 과세균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앞동네 맞네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자,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하니까 원칙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관할 세무상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관할 세무상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뒷동네 틀렸습니다.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4번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취득세, 자,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 맞죠 여러분들?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 이름 틀리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맞습니다. 뒷동네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과세금과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가 있으면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고 신고 없을 때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결정하는 때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 5번이요. 재산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앞동네 틀렸죠 여러분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고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세금과세액을 지자체 신고하는 때 확정. 틀렸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니까 어느 때? 결정하는 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때. 그래서 5번은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결정하는 때고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4번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요. 이걸 왜 4번은 그냥 주는 문제였는데 왜 많이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자, 4번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세목별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지금 보세요.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여러분,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부가세목은 원칙,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소득세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습니다. 납부할세액의 부가세는 없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 그러니까 부가세에서 나오면 무조건 일단 틀린 거고 이건. 그다음에 양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뭐가 부과돼요? 농특세가 감면세액의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부과되고 납부세액의 부가세 뭐 원칙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득세가 아니 지방소득세가 부가세 문제에서 나오면 뭐다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독립세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자, 이걸 또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시 절대 실수하지 말고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틀립니다. 자, 부가세가 아니니까.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납부세액 부가세 없고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액 20% 부과됩니다. 3번 정답. 1번 취득세 부과되는 농특세는요. 자, 취득세 부가세 먹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인데 농특세 구할 때는 표준세율을 항상 몇 프로를 적용해? 2%를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10%로 농특세고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 20%로 농특세가 또 부과될 수도 있고 감면세액 20%로 또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요?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 20%로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취득세 그래서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2번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재진이니까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도시옥부는 포함해서요? 제외한 금액이 20%고 이거 확인하고. 4번 등록면허세 부가세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로서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액이 20%로. 등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액의 20%로. 근데 감면받으면 농특세가 감면세액이 20%예요. 5번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니까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에게 201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부터 볼게요.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은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저희 수업시간에 제가 맨날 물어봤잖아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다. OX예요.
X입니다.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렇게 애들 세컨더리 액션 있을 때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런 애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한 거기 때문에 중단이나 정지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제척기간에는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한 사유죠. 정지는 그러니까 압류 같은 거 소멸시효,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3년 시효가 진행되고 있다가 이전 거 없어지고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정지는 그 기간만,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기간, 또 아니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무슨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가 진행하고, 정지는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런 것들. 자, 제척기간은 중단 사유 없습니다. 정지. 1번 틀렸고 2번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무가 확정되는 수이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종부세 때문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니까 결정에 의하여만 확정돼요. 근데 종부세는 예외적으로 신고나 퍼센트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여기 나왔잖아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부가세이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무조건 틀렸습니다. 부가세 아닙니다. 얘는 독립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양도세,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3번 틀렸고 4번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8페이지 참조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자, 우리 양도세 계속 앞선 회차에도 강조드렸습니다. 양도세를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 적용하는데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했을 때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2018년도 개정세 맞고요. 5번은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 5번은 요약집 14페이지 참조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기한 내 무신고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1 부가신고부터 7년 그랬는데 자 지방세 제척기간 잘 보셔야죠.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몇 년?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근데 다만 그냥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그냥 무신고는 7년인데 지금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다거나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10년. 그랬잖아요. 그래서 5번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무신고니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니까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10년.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니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치성 재산 없는 것으로 하고요. 1번 지문은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건축물의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중과 기준세를 적용하지만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는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의 세율을 1,000분의 28을 적용한다. 건축물 계속 제가 비교해 드렸죠? 건축물 개수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분을 과세 표준해 가지고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부와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의제지수 간주특이니까. 근데 건축물 개수로 면적 증가, 개수나 증축으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물 개수, 가액의 증가했을 때와 면적 증가인 개수를 비교해서 세율 달라지는 거 취득세 반드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니까요. 임시응행장, 공사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1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시건축물도 계속 비교해드렸죠? 네? 여러분 달리 제가 적어드리진 않겠는데 임시건축물 그럼 한번 적어드려볼까요? 임시건축물은 자, 임시건축물도 계속 적어드렸습니다.
공산장 삼수 같은 임시건축물을요, 임시건축물. 사치성 재산 제외입니다. 사치성 재산이면 임시건축물이어도 무조건, 자, 중과사니까 제외하고, 임시건축물 전속기간 1년 이내이면 전속기간, 자, 1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 요거? 1년 이내이면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하는데, 1년을 초과하면, 전속기간 1년을 초과할 때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임시건축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비교해서. 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하여튼 초과 여부 관계없이 두 가지는 다 틀렸습니다. 1년을 초과하지, 자, 않을 때만 비과세입니다. 3번, 4번, 5번은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34페이지 참조고. 자, 3번 봅니다.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 기준세율 중에서 과세한다는데, 우리 이혼할 때 제3분할 청구권 행사한다? 내 거 내가 찾아온 거죠? 자, 근데 등기는 남편의 매매로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율로 과세해요? 얘네들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옛날 형식적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았던 2%를 빼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 정한다니까 틀렸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합유물, 공유물, 올해 합유물 추가된 거, 개정세법.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등기 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 제외하고 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죠? 옛날에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등기는 공짜로 알아주기 때문에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과세고. 5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목조나 졸업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옮겼을 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역시 과세라는데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 4, 5번은 다 형식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경우고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또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런데 1번 지문이요. 1번 지문은 우리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우리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현할 때, 국소공판법부 같은 객관적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현할 때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었죠. 27회 시험에도 독립포함제로 나왔었고, 그럴 때 취득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당의 연체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런데 여러분요,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가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법인이 취득할 때 연체 할부자는 법은 바른 거니까 O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할 때 연체 할부자는 이런 KXX 포함하지 않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죠, 여러분들? 요거. 자, 그리고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저 몰아서 제가 또 특강, 우리 촉식회 특강집에 거기 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은 또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간에 1번 지문 이거 자, 틀렸습니다. 개인이 취득, 범인이 아닌 자,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KXX, 연체할부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누가 취득하느냐 잘 보셔야 되고. 2번 개수로 인한 취득은 면적에 관계없이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개수로 인한 취득, 자, 과세 표준은 하여튼 개수로 인한 취득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합니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맞습니다. 건축물 신축했을 때 제 또 특강집에도 축축의 특강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말로 한번 해볼게요. 축축의 특강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 신축했을 때 과세 표준은 건축물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신축하면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하면 이거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에 신축했을 때 자 과세 표준은 뭐가 되냐면 요 과세 표준은 신축했을 때 과세 표준은 뭐가 됩니까? 신축했을 때 과세 표준은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고요.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그러면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어떤 세율 중에 건축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 어떤 세율?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자 원시 취득이니까.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자 개수를 합니다. 증축하거나
자, 개수를 해요. 그래서 개수를 했을 때 이렇게 증축이나 개수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고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과세 표현하느냐? 증가한 가액이요. 증가한 가액인데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합니까? 세율은 어떤 세율 정해?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적용하는 거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자, 요거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물론 이제 증축이나 개수로 요게 증축 같은 경우는 면적의 증가가 있었을 때 하여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눠지는데 잠깐만요.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자, 근데 면적 증가에 따라 달라지죠. 면적 증가가 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면적 증가 없는 경우 증축 개수로 면적 증가 없는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이 어떤 세율이냐?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은 어떤 세율이요? 원시수로 봐서 2.8%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건축물 개수의 경우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 개수로 인한 경우에는 요거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 기호수 보시면요. 3번입니다. 3번.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 오늘 아주 그냥 오늘은 어떻게 다른 때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좀 뭐 얘기하고 그러면 좀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그냥 뭐 토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인가? 하여튼 막 굉장히 조용하게 아주 그냥 다소곳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은 이제 뭔가 이제 벼가 이제 고개를 숙이듯이 이제 뭔가 이제 많이 이제 저기 해서 그러신가? 자, 이어서 봅니다. 힘내시면서 7번 문제 3번 질문 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 취득세 과세는 경우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연대 납세는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는 주주 이름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성인자의 주식을 합쳐서 자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과점주라고 하고 과점주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상 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된다는데 여러분요 공동주택 개소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시가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개소로 인한 취득 비과세. 근데 다만 항상 그 대수선 포함제 외부 따져보라고 그랬죠.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고요. 5번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본다는 거.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였죠?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잖아요. 상속재산이 처음에 협의해서 분할됐다가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나중에 재분할이 있었을 때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 재분할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맞고요. 1번 정답이고 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연부로 취득하는 것,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하고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 제외하고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연부 취득은 자 5년의 기간에 걸쳐 연부금을 지급한다.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로 하는 거죠.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요. 자, 그래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도 아니에요. 계약서상으로는 올해 만약에 올해 6월 10일 날 만약에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6월 25일 날 치러지면 6월 15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최종 연부금 지급일 아니죠, 여러분들?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 매회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2번, 3번 지문은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요. 2번, 3번은 요약집 26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또 나왔네. 계약상 자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그렇잖아요. 원칙 계약상 자금질, 유상승계 취득,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자금질.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앞선 회차에서는 등기일로 바꿔서 나왔었잖아요. 자, 아니고
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취득일로 합니다. 맞고요.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질. 그렇지 그 전에 그런 날들이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 이게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3번 질문 신탁법 조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3번 요거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4번 지문 보시면 요약집 요건 9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9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약집 9페이지 보면 우리가 제2차 납세 의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해산하는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산하는 법인이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법에서는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인이라든가 청산인 또는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 의무를 부여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어떤 법인 하나 만들어서 세금 온갖 일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엄청 많이 이렇게 발생하게 한 다음에 그냥 해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이라든가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양도 같으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절 보세요. 이제 요번에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비상장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그러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또 특정한 과점주주 자, 주주인 것과 친족관 특수관계자의 주를 합쳤을 때 몇 프로? 전체에서 몇 프로 초과 보유하는 주주?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과점주라고 하고 자, 그래서 비상장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점주주는 취득세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취득세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과점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 합쳤을 때 몇 프로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4번 질문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과점주는 그 법인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다는데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과점주는 요약집 9페이지 내용이었고요. 5번 지문은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서 있는 경우에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의 소재지별 면적별로 나눠 계산한다. 이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자체에 해당할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 취득세는 소재지별 안분하는데 어떻게 안분한다 그랬습니까? 면적별로 안분 계산해요?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 계산합니다.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 취득세는 소재별 안분. 자,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을 틀렸습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5번 여러분 틀렸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앞선 회차에서 이미 적어드렸기 때문에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9번 문제 봅니다. 하여튼 답 맞추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서 시험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관련한 내용을 쭉쭉 이렇게 훑어줄 때 이렇게 감을 전범위를 다시 한번 감을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중요해요. 계속 감을. 그래서 갑자기 뭐 한 2주 만에 세법을 안 하다가 2주 만에 3주 만에 딱 세법을 보면 낯설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계속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잘 오셨고 여러분들은 자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이건 우리 맨날 모의고사도 나왔었고 맨날 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출제했던 거고 이미 특강에서도 했었고 계속 했던 겁니다. 다음 자료에 9번을 보니까 100% 맞았어야 되는데 또 틀리신 분들 계시네. 자, 쭉쭉 특강에도 나왔었고 우리 계속 했었는데요. 다음 자료에 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산출세로 옳게 연결된 것은 말로도 맨날 했잖아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로 변경하는 경우이면 지목 변경 전 자, 지목 변경공사가 착공일 현재 지목 변경공사 착공 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 이것이 토지 시가순액이 1억 원입니다. 지목 변경전의 시가순액이 지목 변경 후의 시가순액이 5억 원이고요. 1억에서 5억이 됐네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죠. 가액의 증가를 추이에 의지합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잖아요. 원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그 든 비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로 입증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 취득세 계산할 때
표준은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되고? 증가한 가액. 자,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증가한 가액 여기서는 얼마예요? 4억 원. 자, 그 다음에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 여기다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중과 기존세.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과 기존세를 특례세를 적용하잖아요. 4억에 2%니까 자,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800만 원. 248 8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구조가 옛날에 취득세는 2% 과세했는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들은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등기는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럴 때 등기만 할 때 뭐가 부과되냐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를 따로 하는데 지목 변경 등기는 등록면허세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건당 6,000원. 그러니까 산출세가 얼마고? 6,000원입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특강할 때도 그렇고. 자, 그래서 취득세는 800만 원이고 등록면허세는 얼마? 6,000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 특례세를 적용하고 등록면허세는 변경 등기니까 건당 6,000원이고요.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는 요약집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 참조입니다. 24페이지 참조인데 자, 10번 문제 취득세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단독주택 O. 자, 저당권 X입니다. 소유권 이해관리 아닙니다.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 X입니다. 기계장비지 기계장치 아니라고 그랬죠? 기계장비지. 임목법이냐 임목? O. 광어권 O. 어업권 광어권 무치대상권 중에서 어업권 광어권 대상이 되죠?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양도소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취득세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취득세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뭐 저당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는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해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요.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절 보세요.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서울에서 뭐 팔고 갔다?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게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부장, 리조트사 건설, 폐광사 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인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쌍밀고 건설을 한다. 그래서 무치대상권 중에서는 어권, 광어권 대상이고 회원권은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형권 대상이고 그죠? 기계, 장비고 기계, 장치 아니고 또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 그러면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해 사실상 토지도 포함하고 실질과 전칙상 그 다음에 자 건축물 그럼 무허 건축물 당연히 포함이고 자 건축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도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 뭐 등등 이런 것들. 자, 하여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아닌 것들 니은 디귿 비읍번이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 보시니까 11번 문제는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29페이지 참조. 이것도 우리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요약집 29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이다.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계약일 2018년 4월 20일. 연부 금액이 1,200만 원인데 매년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했어요. 자, 총 연부 금액은 1,200만 원이고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연부 금액은 200만 원이었고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은 매년 6월 1일. 연부기간 5년. 자금사정으로 2018년 6월 20일에 1회분 연부 금액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시가 순액 1,000만 원. 자, 그러면 취득 시기는 연부 취득은 아까도 나왔었지만 언제라고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요. 아까 최종 연부금 지급일 나왔잖아요. 아유, 제가 문제 동영 모의고사에서 제가 문제 출제하는 특징은 이렇게 앞 동네 지문 나온 것 또 뒷동네에서 바로 또 그런 형태로 다른 형태로 또 물어보고 이렇게 만들고 해서 확인하게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연부 취득은 아까 최종 연부금 지급이 아니고 언제였어요?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지금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 아니고 언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고. 그래서 6월 20일이고 과세 표준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금액이라고 그랬죠? 사실상 지급된 금액 얼마? 100만 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12번 문제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3페이지 참조고 우리 특강하면서 쪽집게 특강집 배우고 쫙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쫙 했었습니다. 먼저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주택은 취득 당시가 6억 원이 아니고 비용이 사업자 아니고.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U12식,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일반적인 농지나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U12식 4%가 최고 높아요. 표준세율 중에서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 높은 건 무독립 8, 1호, 3.5%가 그 다음으로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1번. 자, 신축을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주택을 신축하면 이게 뭐예요? 원시 취득. 신축, 재축은 원시 축이니까 원 8, 2.8%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인데 비용의 사업자 무독립 8. 근데 비용의 사업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독립 8, 1호. 몇 프로입니까? 예? 3.5%입니다. 3.5%. 예? 아이고야, 상속이구나. 내가 증여인 줄 알았는데. 역시 물 한 번 마시고. 자, 목이 굉장히 안 좋고 목감기처럼 이렇게 저기 한데 열이 나가지고 일단 해열제는 집에 있는 거로 먹고 왔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휴일이었잖아요. 병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따 병원 가야 되는데 하여튼 기침 같은 거는 별로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상속이니까 어떻게 외웠다 우리가? 상삼팔이지 이거는. 왜 이걸 내가 증여로 봤지 왜? 자, 상삼팔이니까 자, 농지 아니니까 상삼, 농지는 상삼이고 농지 아니니까 상삼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 매매니까 유상승계 취득. U10, 20입니다. 근데 주택일 때는 영구인하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주택을 일반적으로는 U10, 20인데 주택이니까 영구인하 세율.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 몇 프로? 3%. 여기서는 6억 원 이하라고 그러니까 취득당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 1%입니다. 1%. 3번은 1%가 적용되고 4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택이 쭉 나왔네요. 증여 무독립 8, 1호. 비용의 사업자 아니니까 무독립 8, 1호 몇 프로? 3.5%예요. 3.5%입니다. 5번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 고주택 제외하고 및 의취득.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어린 시절도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도 우리는 밭, 지금도 우리는 밭, 아버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등의 세율이에요. 자, 표준세율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상삼8이니까 몇 프로? 2.8%.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을 때 실제로 몇 프로? 0.8%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다. 그럴 때는 역시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등의 세율인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상삼 2.3. 여기서 중과균세를 2% 빼니까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거 실질적으로 몇 프로? 0.3%. 이런 것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0.8%입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했을 때. 자, 4번이 제일 높습니다. 13번 봅니다. 13번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요약집 35에서 37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35에서 37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사치성 세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였습니다. 1번에 별장, 골프 연습장, 고불학장, 고수선부, 고급택은 사치성 세례다. 아유, 이거 또 나왔네, 이거. 자, 어떤 것 틀렸어요? 골프 연습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죠. 골프장은 신설, 증설할 때, 자,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범벅질 때 대상이고, 승계 취득할 때 골프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이미 한 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 전한다. 하여튼 골프장, 요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죠.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이런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고급 선박이고. 하여튼 그래서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아닙니다. 골프장이고요. 2번 고불학장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입니다. 고급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고급 학장 같은 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거 내년에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하여튼 30일 이내에 고급 학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생각하거나 용도 변경세 착공했을 땐 중과세하지 않는다. 고급택도 30일 나옵니다. 3번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과세 표준액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한 세율을 적용해서 중과세한다. 자,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이 그냥 4배예요? 아닙니다.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바로 4배가 아니라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4배 합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이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표준세율이 4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슬쩍 이런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엘리베이터 적재하 중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고급택으로 본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단독주택, 우리가 고급택 요건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가액요건과 결합하는데 주택의 취득당 시가표준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딱 6억까지는 아니고. 근데 가액이나 면적 기준과 결합하지 않는 애가 있죠?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단독주택, 고급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에 딸린 집에 살고 계신 분 내가 문의했었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표준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왜 그러냐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떠났는데 요양을 하기 위해서 저 지방에 땅 사고 집 지었는데 땅값, 집값 얼마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고 무조건 고급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 주택 취득당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가액에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5번 질문 요약집 36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36페이지 3조고. 자, 이거 우리 했었잖아요. 요약집에도 나오고. 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를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얘기인데, 가끔씩 경포대 앞바다에 있는데 오피스텔 휴가처럼 많이 이용해요. 그럼 뭐가 된다? 별장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법령의 반대속도 출제됐던 것은 옛날에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오피스텔로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맞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니까 오피스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네,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자,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니까 별장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14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6,000원을 징수한다. 그렇죠?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한다. 그 말은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니까 그 말은 6,000원 미만 나면 얼마 나온다? 얼마 납부한다? 6,000원 징수합니다. 자,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리고 6,000원 납부하고. 2번 요약집 48페이지 3조고 또 나왔네요. 아까 취득세와 비교하게 2번 질문.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했을 때 소재지별로 안분한다. X입니다. 이건 취득세가 소재별 안분이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네. 한 곳에 몰빵이고, 취득세는 자 같은 취득 관계된 재산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쳐 소재별로 안분이고, 면적 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이고, 등록면허세는 그냥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뒤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자 2번 정답입니다. 틀렸고요. 3번 취득세에서 중과세는 사실상산의 경우 등록면허세에서는 중과세 되지 않는다. 자,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4번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은 중과세지 않고요.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주택건설사업, 의료업 이런 것들,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즉 표준세율의 3배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대도시 내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 한세율에서 중과균세의 2배를 뺀 세율을 중과세하는데 등록면세는 법인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할 때 표준세율이 몇 배? 3배. 간단하게. 그래서 비교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쟁송 기타 사유로 등기 등록하게 된 원인이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기납한 등록면허세에 반환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랑 형식 갔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니까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죠? 15번 이런 거 그냥 틀리면 안 되지. 요약집 47페이지 참조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47페이지 참조고 등록면허세 과세 흡수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라고요?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는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뭘 과세 흡수하려고 소가지 부려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5번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얘네들은 뭘 보존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채권 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 과세 흡수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이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세 흡수는.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 이런 거고. 임차권 설정 등기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 과세 흡수.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요. 아니구나. 1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은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은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6페이지 참조고 이거 16번도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했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물세 납세의무자는 임대인이다. 자,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 누구라고요? 권자. 자,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그래서 설정 등기, 권자, 말소 등기. 이거 맨날 했잖아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설정 등기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임차권자. 권자고. 말소 등기는 그 등기, 말소 등기는 그 등기 설정자고요. 이건 뭐 특강집에도 있고 계속 적어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지, 임차인. 임차인이 임차권자잖아요.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갖죠? 그래서 임차인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등록면허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납부를 이행하고 등기한 경우에 이거 또 나왔네.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봐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등록면허세는 도세고 구세입니다. 물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이 다 과세주체가 되는데 생략해놨어요. 4번 대한민국 정비관 등록 또는 면허의 과세는 외국정보 등록 면허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죠.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5번이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죠.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1,000분의 20. 유십, 20이요. 등록면허세 소유권으로 인한 등기만 하는 거니까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000분의 20. 무상으로 인한 거 무등기 8, 1호. 상속으로 인한 등기 상산 8. 보존 등기 등록면허세는 보 8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 8, 상산 8, 무독립 8, 1호 이런 거 이렇게 외웠잖아요. 유십, 20. 자, 근데 다만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초과할 때 3%, 그 해당 주택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1% 정도 될 때는 0.5, 2% 정도 될 때는 1%, 3% 정도 될 때는 1.5% 세율을 정한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유상거래로 우리가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이제 등기만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를요. 예전에는 그냥 작년까지는 이게 주택이든 상가든 토지든 무조건 2% 등기만 할 때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60, 20, 2% 적용했어요. 근데 아니 주택은 취득세에서 이렇게 특별히 다른 거 토지나 상가와 달리 취득가격에 따라 이렇게 깎아주면서 등록면허세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왜 안 깎아주냐? 왜 토지나 상가처럼 똑같이 하느냐?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주택 유상거리나 취득 시에는 등기만 할 때 그 해당되는 취득세 세율 1%, 2%, 3%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칙은 U12, 10, 소유권 유상거리나 이전 등기 등록매수는 2%인데 주택 유상거리나 취득 시니까 깎아줍니다. 자, 알아두시고 17번 봅니다. 17번 문제예요. 넘어가서 17번 문제 보니까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17번. 자, 다음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데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형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 또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 이게 공통적으로 얘네들 원래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랑 통합됐으니까 취득과 무관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등록면허세잖아요.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등록면허세 있으면 안 되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에 포함되는 것들 4가지. 그죠? 1번, 2번만 있다가 올해 3번과 4번이 추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했어요.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등기 공짜로 하나지고, 또 면세점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 부과할 수 없잖아요. 등기는 공짜로 하나지고, 이거 해석상 인정되는 것을 올해 명문화해서 4가지. 얘네들은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아셨죠? 내가 눈여겨봐 놓으시고. 5번 요약집 50페이지 참조고 5번은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올인한 등기 등록. 요거는 뭐하고 요거? 예? 비과세잖아요. 등록면허세 요약집 50페이지 보면 비과세 되는 경우가, 저를 보세요. 요약집 50페이지 보면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 경우가,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등록면허세 뭐한다? 비과세.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또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저를 보세요. 행정구역 변경이라든가 지적소관청의 변경이라든가 집원 또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라든가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같은 단순한 표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뭐하고? 비과세하고. 지목이 묘진 토지 등기 뭐하고? 비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회의사의 정리 또는 법원의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아셨죠? 그래서 5번은 비과세고 1번부터 4번까지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봅니다. 아니 18번은 제 문제집에도 있었고 7, 8월 달 문제집에도 있었고 요번에 특강할 때도 쪽지게 특강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봅니다. 이거 문제집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했었는데 또 오후 특강 들었던 분들은 오후 특강에서도 했었던 건데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이거 문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자 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과세 기준을 현재 수여하고 있는 지방 경우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기업권의 건축물 바닥 면적이 200,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5층짜리 건물인가 보네. 부속 토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건축물 시가총액이 2억 원, 부속 토지 시가총액이 120억 원. 이렇게 재산세 문제에서 건축물 가격이 나오고 그 부속 토지 가격이 나오면 눈치를 채라고 그랬잖아요. 저가격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물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총액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이거 했잖아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보니까 건축물 가액이 부속 토지 가격이 2% 미만에 해당으로 따져볼까요? 120억 원의 부속 토지 가격, 120억 원의 2%면 2는 4, 1은 2. 2억 4천이죠? 자, 2억 4천이잖아요. 120억 2%. 자, 건축물 가격이 2억 4천보다 미달하잖아요. 그럼 이런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자, 바닥 3,000제곱미터 전체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한다. 틀렸잖아요. 이런 저가격 건축물 저를 보세요. 이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저가격 건축물 이게 지금 건축물의 시가총액은 2억이고 자 전체 토지 땅값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예? 120억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럴 때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가격이 2%. 자, 그래서 2억 4천보다 안 되니까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만 이 저가격 건축물 깔고 있는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합.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저가격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입니다. 그럴 때 자, 이거
전체가 3,000이니까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200. 자, 바닥 면적 200이고. 그 다음에 전체 3,000에서 바닥 면적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이니까 200을 빼니까 얼마? 2,8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그 문제예요. 자, 그 2번, 3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특강하면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어떤 얘기냐면 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합산이에요.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 곱해서 계산 문제 했잖아요. 상업지역에 있다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이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4배, 공업지역 4배, 상업지역은 3배. 그러면 바닥 면적이 200이면 200이면 자 상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2, 3은 6, 600제곱미터는 자, 별도 합산 면적이고 기준 면적이 이내니까 전체가 1000제곱미터였다. 그럼 1000에서 600 뺀 나머지가 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거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도 시가순액의 2%보다 이게 초과할 때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이렇게 2번, 3번처럼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도 시가순액의 2% 미달할 때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그냥 바닥 면적은 무조건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건축물 시가순액 나오고 토지 시가순액 나오면 그 건주의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 3번도 아니고요. 5번을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200제곱미터이고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전체 3,000에서 200 뺀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정확히 알겠죠, 여러분들? 정확히 이제 알고 가시고요. 19번입니다. 19번 보시니까 다음은 지방세법의 재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까 14번 문제는 100% 더 맞았었는데 그 100% 더 맞은 거 그냥 해설하지 않고 지나갈 거 잘못했네. 자, 14번 문제는 아까 100% 다 맞았는데 어떤 거인가? 14번 문제 수집 안 본 이거는 하여튼 100% 다 맞으셨어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의 물납과 분할납부 설명 틀린 거예요. 1번 볼게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요,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납기내에 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맞고요. 2번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 30일인 경우에 9월 15일까지만 분할납부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 계속 올해 개정세법 분납기한 바뀐 거 계속 단순하게 45일, 2개월 이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계속 물어봤었는데요. 사례로서. 자, 우리가 건축물은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 건축물이죠, 지금? 건축물이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는 거지. 9월 14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분납기한 바뀐 거.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2개월. 이거.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9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에 관한 시장문수에게 신청하여며 그렇죠? 물납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되고요. 그냥 납부기한 내만 신청 제출하면 되는 거죠. 분납은 요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럼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물납이 10일 전 납부기한 끝나기 납부기한 끝나기 10일 전까지 물납은 신청하고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죠? 항상 계속 옛날부터 적어드렸기 때문에 이거 말로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를 유연제 시가로 한다. 그렇습니다. 물납은 항상 평가할 때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유효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것은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요. 시가 순액을 의미하고. 5번 물납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대한 가액이 한다.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건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요. 이때 시가라는 게 토지 건축물 주택의 시가 순액을 말하고요. 이제 쉴 거예요, 여러분들. 요 문제만 하고. 자, 이제 시가로 평가하는데 다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 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요 기간 동안에 2개 이상의 받은 감정기간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럼 감정가액. 또는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 또는 공매 경매가액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또 시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떤 거로 하냐? 과세 기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대한 가액을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0번 문제부터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쉽니다, 여러분.